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지식을 요약해드리는 IGOTV입니다. 오늘은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되었는데 일본 새 총리가 되는 다카이치의 정책이 향후 일본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금융시장이 다시 흔들립니다. 자민당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가 선출되자 시장은 곧바로 아베노믹스 시즌2를 가정하기 시작했고 주식은 오르고 엔화는 약세로 밀리며 장기 국채 금리는 높아졌습니다. 다카이치는 선거 과정에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강조했고 경제 자문진도 당장 빠른 금리 인상은 쉽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장은 이 메시지를 곧바로 재정 확장과 통화 긴축의 지연이라는 조합으로 해석했고 엔화 약세, 주가 강세, 그리고 장기 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반응했습니다.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이 당겨주지만 장기금리는 물가 전망과 재정 신뢰, 국채 발행의 무게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 금리 곡선은 단기보다 장기가 더 올라가는 스티프닝이 눈에 띕니다. 그게 왜 위험 신호일 수 있죠?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텐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채권 작용단입니다. 채권 작용단은 정부가 물가를 자극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쓴다고 판단될 때 채권을 팔아 금리를 끌어올리며 일종의 시장 징계를 가하는 투자자들을 가리킵니다. 일본은 지난 10여 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 대규모 양적 완화, 수익률 곡선 제어, 즉 아베노믹스의 굵직한 도구들로 장기 금리를 눌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시대이고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와 YCC를 이미 접었고 매입 규모는 줄여가는 과도기입니다. 초장기물에서 발행이 늘거나 수요가 비면 입찰은 부진해지고 금리는 튀고 가격은 더 밀리며 그 움직임이 다시 다음 입찰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채권 작용단이 활약하는 전형적 무대입니다. 비슷한 장면을 과거에서도 보셨습니다. 2022년 영국에선 감세한 발표와 재정 신뢰 훼손이 겹치며 초장기 길트 금리가 급등하고 연기금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흔들려 중앙은행이 소방수로 뛰어든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트러스 모먼트입니다. 재임 기간이 단 51일로 영국 최단기 총리를 탄생시킨 사건입니다. 환율로 가보겠습니다. 엔화의 기본 시나리오는 완만한 약세입니다. 재정은 더 쓰고 기준금리 인상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가 유지되면 금리차와 기대 심리가 그 방향을 지지합니다. 이 국면에서 가장 수익이 붙는 거래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인데요. 엔으로 싸게 자금을 빌려 금리가 더 높은 해외 자산을 사는 구조입니다. 엔이 더 약해질수록 나중에 달러를 엔으로 다시 바꿔 빚을 갚을 때 부담이 줄기 때문에 캐리는 오히려 더 굴러가기 쉽습니다. 캐리를 뒤집는 건 보통 반대편의 충격, 즉 엔 급등입니다. 그 트리거는 두 가지가 많습니다. 하나는 중앙은행의 깜짝 인상이나 가이던스 변경 같은 정책 반전, 다른 하나는 재무성의 대규모 환시 개입입니다. 이때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로 줄어들고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리며 변동성이 아시아 통화와 주식, 크레딧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의 반응인데요. 무역 적자 줄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급격한 엔화 약세는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국제금융시장은 쉽게 요동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국 원화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엔저가 심화하면 한국 수출업체는 가격 압박을 받기 쉽고 경기 민감도가 높은 원화에는 약세 압력이 붙기 쉽습니다.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 원화는 또 하나의 약세 요인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세계의 화살은 대규모 통화 완화와 재정 확대, 성장 전략은 디플레이션 탈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가가 목표를 웃도는 시간이 길어졌고 일본의 일반 정부 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재정과 통화를 동시에 느슨하게 유지하는 아베노믹스 2.0이 강하게 밀려 들어오면 장기 프리미엄이 더 붙고 채권 작용단의 무대가 넓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2.0이 유효하려면 디플레이션의 처방을 인플레이션의 체질에 맞게 바꾸는 세공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성적표는 매일 아침 엔화와 초장기 금리가 써내려갈 것이고 그 파동은 원화와 글로벌 위험자산에도 고스란히 전달될 겁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설득에는 반응합니다. 지금 일본 정책의 과제는 더 쓰고 더 늦추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쓰고 더 잘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IGOTV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